이승만이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는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기붕과 자유당 일파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야당에 대한 테러가 만연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승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의 장막에 가려 현실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그로 인해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이승만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부통령 후보 조병옥. 이는 거국 내각을 이루는 당시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구조라 이승만은 판단했다. 당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로서 영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로 선생은 수행이 없이 당시 요새였고, 조보서는 아마 눕기 싸웠으니 수행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동석을 안 하고, 두 분만이 이 팀에서 만삼십분 누구만 나이에게 배려도 했겠지만, 짐이 안 됐으니까, 없으니까, 하여간, 부르세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서로 만족을 하고. 한데, 다만, 조 박사 쪽에서, 이 병원이, 지병이 있었는데, 원더비드 병원에 수술을 가시게 됐으니까, 수술을 하고, 들어오면, 그것이, 이번 기억에 듣기는 한 일주일이면 수술이 끝나니까, 끝나면, 오는 대로 만나서, 결정이 아니라 공표하고 했다고. 이렇게, 하고, 일이지. 근데, 참, 브레이도 조부사가, 미국 가서,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그 일은, 그 작품이 거기서, 그냥 비밀로 사라졌죠.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1960년 2월 15일, 신병 치료차 미국에 갔던 조병옥은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정권 교체를 바라던 국민들에게는 한없는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또한 이승만으로서는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비극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자유당 강경파들은 각종 무리수를 쓰면서 반드시 부통령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이승만의 경우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이승만 단독 출마였으며 당시 국민 정서도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확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기붕과 내무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한 자유당 강경파들은 정당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군경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공작을 시작한다. 온갖 부정이 마련된 선거의 결과는 자유당의 의도대로 나타난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투표에서 이승만은 960여만 표를 획득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기붕은 830여만 표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투표율 83%를 목표로 한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이승만으로서는 대통령 후보 단독 출마였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필요도 없었지만 부통령 확보를 위한 자유당의 부정행위는 한계를 넘어섰다. 특히 대구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승만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전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치닫고 있었다. 사실 이승만에게는 두터운 인의 장막이 쳐져 있었다. 측근들로부터 비롯된 인의 장막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권력은 자유당과 이기붕에게 있었고 이기붕의 자택은 서대문 경무대라 불릴 정도였다. 자유당은 노령의 이승만의 귀를 막았고 거짓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비서실에서도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이승만의 측근에서부터 운전사와 이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유당의 지시에 나르고 있었다. 그러니 대통령 후보 계시는 동안에 그 인해장력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어디 시찰을 나가신다고 그러면은 그걸 미리 가서 다 이 가격 조작해놓고 이렇게 답변해라 저렇게 답변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박사를 참 잘 눈을 감게 또 귀를 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박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는 나빴다고 보고. 이들을 통해 이승만은 민심과 물가 등을 파악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유당에서 지시한 대로 이승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만 해댈 뿐이었다. 실세인 이기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승만은 현실로부터 고립돼 있었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4.19 역시 이승만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다. 결국 마산에서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일어났다. 이어 부산, 대구 등 지방으로 번져간 부정선거 항의 집회와 데모는 급기야 서울로 옮겨붙었다. 조병옥의 갑작스러운 병세로 절망이 가득한 국민들은 자유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더욱 분노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젊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 때마침 마산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투표가 거의 끝났을 때 마산에서 그 당시 그 야당과 마산 시민들이 이번 오늘 치른 그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무효 선언을 하고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대를 보고요, 마산 경찰에서 무차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명이가 죽었습니다. 정부 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냐 하면 94.3%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자유당 정권이 가짜 표를 많이 투표함에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국민들이 그냥 주저앉을 수 없죠. 마산 사건은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또 아직까지 진정되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보고가 없어? 선거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고 싶어. 어제 마산에서 일어난 데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살된 학생의 눈에서 총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당이 아직 직접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승만은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이기붕의 공작이 자행되고 정부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인해 장막에 이승만은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만 이승만의 비극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